아들의 손에 이끌려 나선 마지막 효도 여행이 예고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그 끝에서 죽은 남편의 혼이 깃든 거대한 구렁이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와 아들을 용서하게 되는 한 노모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가평의 아침은 언제나 물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북한강 줄기에서 피어오른 희뿌연 안개가 낮은 산자락을 감싸고 돌면 분옥 할머니의 하루도 조용히 막을 올렸다. 올해 75,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한평생 견뎌온 모진 세월의 지도와도 같았다. 젊은 시절 늠름하고 다정했던 남편을 무정한 병마에 빼앗기고부터 그녀의 세상은 오직 하나 외아들 민수에게로 향했다. 젖은 땅에 마지막 남은 씨앗을 심듯 그녀는 모든 희망과 정성을 아들에게 쏟아부었다. 남편은 본래 산을 닮은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속이 깊었고 단단한 근육만큼이나 마음도 굳건했다. 남의 험담 한 번 하는 법 없었고 묵묵히 밭을 갈고 나무를 해다 가정을 건사했다. 분옥은 그런 남편의 그늘 아래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떠나지 않던 흙집, 저녁 짓는 냄새가 퍼지면 어김없이 마당으로 들어서던 남편의 그림자, 그리고 그 뒤를 종종거리며 따르던 어린 아들 민수의 모습은 분옥의 기억 속에 박제된 가장 행복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남편이 원인 모를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은 민수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고된 농사일 때문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남편의 기침은 잦아들지 않았고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는 날이 늘어갔다. 단단하던 몸은 나날이 야위어갔고 결국 읍내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울의 큰 병원은 멀고도 낯설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남편을 입원시켰지만 병명은 폐에 깃든 악성 종양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이었다. 그때부터 분옥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논과 밭을 차례로 팔아 병원비를 댔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집 밭일이며 식당 허드렛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졌지만 아들의 손만큼은 희고 고운 상태로 지켜주고 싶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미안함에 눈물 지었다. 분호가 그만하래이. 내 팔자가 여기까지인 것을 어쩌겠나. 괜히 너랑 우리 민수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하지만 분옥은 단호했다. 그런 소리 마소. 당신 없이 나랑 민수는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든 살려낼 거요. 그러니 당신은 마음 단단히 먹고 병이랑 싸우기만 하시오. 몇 년에 걸친 사투 끝에 남편은 결국 그녀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분옥의 손을 잡고 힘겹게 속삭였다. 미안하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하네 당신 혼자 고생시킬 생각에 눈이 안 감기는구나. 분옥은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다. 남편을 양지 바른 산자락에 묻고 돌아온 날 분옥은 민수를 끌어안고 다짐했다. 이 아들 하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내리라.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녀는 억척같이 일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독하다 독해. 저러다 제명에 못 살지. 혹은 아들 하나에 너무 목매는 거 아니야? 그러다 나중에 실망만 클 텐데.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분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니여. 지 아비 닮아서 속 깊고 정 많은 아이여. 그녀는 아들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방어했다. 민수는 어머니의 기대대로 무럭무럭 자라주었다. 공부도 곧잘 했고 도시에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분옥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마을 잔치라도 열고 싶었지만 아들은 싫은 티를 냈다. 엄마, 촌스럽게 왜 그래요? 서운했지만 아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서울에서의 자취방 비용, 비싼 등록금, 책값이며 용돈까지 그녀의 허리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휘었다. 문제는 민수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조금씩 생겨났다. 처음에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첫 월급을 타서는 빨간 내복을 사다 주었고 명절이면 제법 두둑한 용돈 봉투도 내밀었다. 하지만 도시의 화려함에 물들어갈수록 아들은 변해갔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원했다. 그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분옥은 아들의 성공을 위해 마지막 남은 땅 한 떼기마저 팔아목돈을 쥐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러다 분옥 할매는 알거지 되겠네. 아들놈이 제 어미 등골을 빼먹는구먼. 그러나 분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사업을 크게 하려니 초기 자본이 필요한 게지.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녀는 그렇게 또 한 번 아들을 변호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분옥은 아들의 어두운 그늘을 애써 외면했다. 가끔씩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는 돈 이야기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뜸해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며 낡은 앨범 속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분옥은 깊은 한숨과 함께 스산한 바람이 부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정막만이 흐르던 분옥 할머니의 낡은 흙집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볕 좋은 가을날 오후였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선 것은 아들 민수의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였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분옥은 버선발로 뛰쳐나갔다. 아이고, 내 아들. 이게 얼마만이여?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왔는가? 그러나 민수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그늘져 있었다. 값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말끔하게 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피곤함이 묻어났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분옥의 마음에까지 닿지 못했다. 엄마 잘 지냈어?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분옥은 아들의 지친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일이 많이 힘든 게냐?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다니는 것이고.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며 연신 걱정스러운 질문을 쏟아냈다. 민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꾸가 없었다. 분옥이 아들을 위해 부랴부랴 밥상을 차리는 동안 민수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연신 담배만 피워댔다.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박 사장이라는 이름을 본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불안한 행동은 분옥의 눈에도 포착되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얼굴이 흑빛이여.
분옥의 물음에 민수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정성껏 차려진 밥상 앞에서 그는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나랑 여행이나 갈까? 뜻밖의 제안이었다. 단 한 번도 먼저 여행 가자는 말을 꺼낸 적 없던 아들이었다. 분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여행? 어디로 말이냐? 민수는 미리 생각해 두기라도 한 듯 막힘없이 대답했다. 강원도 쪽으로 산세 좋고 공기 맑은 데가 있대. 엄마도 맨날 이 좁은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바람 좀 쐬어야지. 내가 좋은데 예약해 놓을게. 분옥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싹이 고개를 들여다 말고 이내 기쁨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이제 내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고, 내 아들 엄마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그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는 그 손을 마주 잡았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을 향해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분옥의 집에서 묵었다. 밤늦도록 뒤척이던 그는 새벽녘에 몰래 마당으로 나와 다시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다음 주까지는 꼭 마련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굴했고 절박했다. 그는 사업 실패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사채 빚을 지고 있었고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 명의로 남은 아주 작은 땅과 집,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이 그의 마지막 탈출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그는 어머니를 세상과 고립시킬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분옥은 아들의 검은 속내를 까맣게 몰랐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떠나는 아들과의 여행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고운 옷을 꺼내 몇 번이고 매무새를 다듬고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소녀처럼 들떠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을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 여행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비극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약속한 주말 아침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다. 분옥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옥수수와 감자를 쪄내고 갓 지은 밥으로 정성껏 주먹밥을 쌌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귓가에 맴도는 빚쟁이의 협박은 그를 더욱 단단히 올감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장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다. 차는 강원도의 깊은 산골을 향해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 은빛으로 반짝이는 강물,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떼의 모습에 분옥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어쩜 이리도 곱냐?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운전대만 꽉 쥘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계획을 들키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이 거의 없는 국립공원의 한적한 입구였다. 주차장에는 차 몇 대가 드문드문 서 있을 뿐 등산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 조용하고 좋아, 엄마. 민수는 일부러 그런 곳을 골라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차에서 배낭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자신이 메고 다른 하나는 분옥에게 건넸다. 배낭 안에는 물병과 간단한 간식거리가 들어 있었다. 자, 그럼 올라가 볼까? 민수가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하지만 맑은 공기와 흙냄새,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의 분옥은 힘든 줄도 몰랐다. 그녀는 아들의 뒤를 따르며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민수의 어릴 적 이야기,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추억, 소소한 마을 사람들 이야기까지. 민수는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분옥은 개의치 않았다. 아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 민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어 잠시 쉬어가기 좋아 보였다. 엄마, 우리 저기서 좀 쉬었다 가자. 그는 분옥을 바위에 앉히고는 물병을 건넸다. 땀을 식히며 주위를 둘러보던 분옥은 산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정말 좋구나. 당신 아버지도 살아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그때였다. 민수가 무릎을 탁 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큰일 났다. 차에다 중요한 서류 지갑을 놓고 왔네. 회사 일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분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쩌나 그럼. 다시 내려갔다 와야 하는 것이냐? 이 먼 길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지. 엄마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길이 험하니깐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너무 힘들어. 내가 금방 다녀올게. 1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그는 분옥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켰다. 여기 경치도 좋으니깐 구경하면서 쉬고 있어. 알았지, 엄마? 분옥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어서 다녀오너라. 조심하고. 그녀는 아들을 향해 인자하게 웃어 보였다. 민수는 어머니의 눈을 차마 마주 보지 못하고 황급히 등을 돌렸다. 응, 금방 올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왔던 길을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분옥은 그의 뒷모습이 굽은 산길 모퉁이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금방이라는 아들의 약속이 영원히 지켜지지 않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뒷모습이 당분간 그녀가 보게 될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산새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산 중턱에 그녀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다. 아들이 사라진 산길은 이내 고요해졌다. 분옥은 아들이 앉혀준 바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처음 1시간은 지루한 줄도 몰랐다. 산들바람이 땀을 식혀주었고 이름 모를 새들이 정겹게 지저귀었다. 그녀는 아들이 싸준 주먹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아들과 함께 먹으려 했는데 혼자 먹으려니 왠지 모르게 목이 맸다. 그래도 아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든든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철이 다 들었지. 이 늙은 어미를 데리고 이런 좋은 곳에도 와주고. 그녀는 주름진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었다.
하지만 해가 산마루 너머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자 분옥의 마음에도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약속한 1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따스하던 햇살은 점점 힘을 잃고 숲속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산새들의 지저귀도 뜸해지고 그 자리를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채웠다. 그 소리가 꼭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들려 분옥은 몇 번이고 아들이 내려간 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겹겹이 이어진 산 그림자뿐이었다. 민수야. 참다 못한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산은 그녀의 목소리를 메아리로 되돌려줄 뿐이었다. 민수야, 민수야. 공허한 외침이 숲을 맴돌다 사라지자 정막은 더욱 깊고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덜컥 겁이 났다. 혹시 내려가다 발을 헛디딘 것은 아닐까? 짐승이라도 만난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야 했다. 분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이 내려간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미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산길은 낯설기만 했다. 분명히 이 길인 것 같아 내려갔는데 가도 아까 쉬었던 바위 같은 장소는 보이지 않았다. 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어느 쪽이 진짜 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당황한 마음에 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그러다 그만 젖은 낙엽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옆으로 고꾸라졌다. 발목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짚어보니 발목이 금세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절망감이었다.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차가운 땅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보, 나 좀 보소. 내가 지금 이 꼴이여. 당신이 그렇게 부탁했던 우리 민수는 어디 가고 나 혼자 이 깊은 산속에서 죽게 생겼소. 눈물마저 말라버릴 즈음 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집어삼켰다. 이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유난히 소름 끼치게 들렸다. 배고픔과 추위, 발목의 통증과 지독한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올감했다.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느끼며 분옥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는 커다란 나무 밑둥에 앙상한 몸을 기댔다. 얇은 옷가지로는 산속의 밤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차갑고 무심한 달빛이었다. 그대로 그녀는 깊은 잠인지 혹은 죽음인지 모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의 분옥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칠흑 같던 어둠은 옅은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여전히 추위는 살을 애는 듯 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체념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삭, 바삭. 마른 낙엽을 누군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옥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멧돼지나 늑대 같은 산짐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간절히 기도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녀가 기대어 앉은 나무 바로 앞에서 멈췄다. 이제는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분옥은 떨리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희미한 달빛과 새벽 여명 아래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산짐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흰 구렁이었다. 어른의 허벅지만큼이나 굵은 몸통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고 온몸을 덮은 비늘은 달빛을 받아 은은한 진주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신비롭고 영롱한 모습에 분옥은 순간 공포를 잊었다. 구렁이는 붉은 혀를 날름거리지도 위협적인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깊고 지혜로워 보이는 검은 눈으로 분옥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듯 따스하고 다정한 기운마저 느껴졌다. 놀라움보다 먼저 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다. 구렁이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분옥의 차갑게 식어가는 몸 주위로 거대한 몸을 둥글게 말기 시작했다. 뱀의 차가운 감촉을 예상했던 분옥은 다시 한번 놀랐다. 구렁이의 몸은 차갑기는커녕 마치 잘 데워진 온돌방 아랫목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다. 그 온기는 얇은 옷을 뚫고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어 얼어붙었던 혈관을 녹이고 사시나무처럼 떨리던 몸을 진정시켰다. 분옥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구렁이가 만들어준 따뜻한 공간 안에 웅크리고 있자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온함과 평화가 밀려왔다. 그것은 꼭 아주 오래전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들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기분이었다. 굳건하고 믿음직스러운 품. 세상의 어떤 비바람도 막아줄 것 같았던 그 따뜻함. 분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여보, 당신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그렇게 물었다. 구렁이는 대답 대신 그녀의 뺨에 제 머리를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매끄럽고 따뜻한 감촉이 지친 그녀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다. 분옥은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감싸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의 온기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산속의 매서운 새벽 추위도 맹수의 위협도 그 무엇도 그녀를 해치지 못했다. 거대한 흰 구렁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한평생 고생만 한 늙은 여인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다. 고요한 산의 아침을 깨운 것은 요란한 확성기 소리였다. 할머니, 분옥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들리시면 대답해 주세요. 낯선 목소리에 분옥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밤새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던 거대한 흰 구렁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간밤의 일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몸에는 여전히 기분 좋은 온기가 남아 있었고 주변의 낙엽들은 거대한 무언가가 둥글게 몸을 말고 있었던 흔적처럼 매끄럽게 눌려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그때 숲 저편에서 나뭇가지를 헤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과 등산복 차림의 구조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헤치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익숙한 형체가 있었다. 바로 아들 민수였다. 엄마, 엄마.
민수는 흑투성이가 된 채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와 분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분옥의 앙상한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죽일 놈이야. 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길을 잃고 밤새 어머니를 찾아 헤맨 효자의 모습이었다. 구조대원들과 경찰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다. 아이고, 아드님이 밤새 잠도 안 자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결국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민수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차에 지갑을 가지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에 그만 다른 길로 접어들어 길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휴대폰 배터리까지 나가버렸고 밤새 산속을 헤매다 새벽녘에 겨우 산 아래 민가를 발견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분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물, 아들의 절규,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진짜 같았다. 머리로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사고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다. 저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려두고 황급히 내려가던 그 싸늘한 뒷모습과 밤새 자신을 지켜주었던 신비로운 구렁이의 따뜻한 온기가 교차하며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구조대원이 분옥에 부은 발목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셨네요. 어서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분옥을 업으려 했다. 엄마, 내가 업을게. 어서 가자. 분옥은 아들의 등에 업히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을 살짝 떨었다. 아들의 등은 넓었지만 간밤에 느꼈던 그 신비로운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 너머로 자신이 밤을 보냈던 나무 밑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따스한 아침 햇살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분옥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춘 채 아들의 등에 힘없이 기댔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아들의 거짓 눈물 속에서 그녀의 기구한 산행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산 아래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소란스러웠지만 분옥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아들 민수는 구급차 안에서도 내내 그녀의 손을 붙잡고 다 내 잘못이야를 반복했다. 그의 눈물은 마를 줄 몰랐고 그를 지켜보는 경찰과 구조대원들은 세상에 저런 효자가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분옥은 아들의 눈에서 진정한 뉘우침이 아닌 잘 짜인 연극을 무사히 마친 배우의 안도감을 읽었다. 읍내의 작은 정형외과에 도착했다. 나이가 지긋하고 인상 좋은 의사가 그녀의 발목을 살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인대가 심하게 늘어나 한동안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는 깁스를 하며 민수에게 물었다. 어쩌다 어르신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소? 이 연세의 산에서 하룻밤을 꼬박 세우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인데. 민수는 준비된 대답을 늘어놓았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선생님.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길을 잃는 바람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분옥의 얼굴을 살폈다.
분옥은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자 사이의 기류가 어딘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노련한 의사는 눈치챘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그저 어르신 몸조리 잘하셔야 합니다. 아드님도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을 테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라며 따뜻한 말을 건넬 뿐이었다. 병원을 나서자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가평 집으로 못 가. 위험해서 안 되겠어. 내 집으로 가자. 서울 가서 나랑 같이 살아. 내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모실게.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효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분옥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감옥으로 향하는 통보처럼 느껴졌다. 평생을 살아온 흙냄새 나는 집, 남편의 온기가 서린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무덤도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흰 구렁이도 그 산에 있었다. 싫다. 나는 내 집에서 살란다. 분옥이 처음으로 아들의 뜻을 거슬렀다. 민수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곧 표정을 수습하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엄마 혼자 시골집에 있다가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정말 죽어. 내가 죄책감에 어떻게 살아. 응? 제발 같이 가자, 엄마. 분옥은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효심이 아닌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워하는 초조함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아들은 자신을 서울로 데려가 통제하려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모든 것을 손에 넣기 위해. 그 순간 분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결정되었다. 그래, 가주마. 내 소원대로 서울로 가주마. 가서 똑똑히 볼 것이다. 내 놈의 속내가 어디까지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리고 이 어미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마.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가자꾸나.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분옥은 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고향의 산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버렸던 그 산이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살린 그 산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 아들은 신이 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떠들었지만 분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들 민수의 서울 집은 분옥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성공한 사업가라던 아들의 집은 해가 잘 들지 않는 낡은 빌라에 반지하였다.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웠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분옥은 말없이 자신의 작은 짐을 내려놓았다. 민수는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엄마, 여기가 임시로 있는 곳이라 그래. 곧 큰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정말이야. 분옥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내어준 작은 방에 앉아 창살 너머로 보이는 회색 담벼락만 바라보았다. 흙을 밟을 수도 탁 트인 하늘을 볼 수도 없는 서울의 삶은 숨이 막혔다. 민수는 처음 며칠은 극진히 어머니를 모시는 척했다. 직접 밥을 차리고 약을 챙겼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속삭였다. 분옥은 귀를 기울였다. 사장님, 조금만 더요. 네,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단어와 서류라는 단어가 분옥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들은 자신을 이 좁은 반지하 방에 가두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밤마다 산속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자신을 감싸주던 거대한 흰 구렁이의 따뜻한 온기, 지혜로워 보이던 그 검은 눈동자. 그 기억은 그녀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여보, 당신이 날 지켜보고 있는 게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게지? 그녀는 꿈속에서 남편의 모습을 한 구렁이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은 그녀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건이 터졌다. 분옥이 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욕설과 함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 중심에는 기름진 얼굴에 금목걸이를 한 민수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목소리의 주인인 박 사장이 있었다. 야, 이민수. 이 새끼가 전화를 안 받아? 돈 갚을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내 애미 데리고 소풍이라도 다녀왔냐? 박 사장은 집 안을 둘러보다 방에서 나오는 분옥을 발견하고는 비릿하게 웃었다. 오, 이분이 그 효자 아들 두신 어머님이신가? 아드님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을 빌렸다고 갚지를 않네. 어머니 명의로 된 시골 땅이랑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안 그래요? 민수는 박 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사장님, 제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끄러워, 이 새끼야. 박 사장은 민수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내 놈이 꾸민 짓,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어미 산에다 버려놓고 실종 신고해서 보험금 타내려고 했지? 그러다 일이 틀어지니깐 이제는 재산 팔아먹을 궁리하고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타인의 입을 통해 확인한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아들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분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박 사장은 분옥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어머니,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자, 여기 인감증명서 떼는 위임장이랑 부동산 매매 계약서니깐 곱게 도장 찍으시죠. 안 그러면 당신 아들 오늘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줄 아시오. 공포와 절망이 분옥을 덮쳤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간밤의 흰 구렁이가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눈을 닮았던 그 따뜻하고 강인한 눈빛. 무너지지 마라, 분옥아. 내가 지켜줄 테니. 환청처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못 찍는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어떤 것에도 도장 못 찍어. 분옥의 단호한 목소리에 거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박 사장도 그의 부하들도 심지어 바닥에 엎드려 있던 민수조차도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약해 보였던 노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박 사장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노인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좋게 말할 때 찍으시라니깐.
그가 분옥의 팔을 더욱 거세게 잡아 끌려던 순간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분들이에요? 현관문 밖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앞에는 앞집에 사는 중년 여인이 빗자루를 든 채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 분옥이 홀로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던 터라 험악한 남자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곧장 경비실에 연락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조력자였다. 당신들 남의 집에 와서 무슨 행패야? 당장 나가지 못해? 경찰 불렀으니까. 여인의 당찬 기세와 경찰이라는 말에 박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분옥의 팔을 놓고 민수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이민수 잘 들어. 오늘 일은 이걸로 안 끝나. 내일까지 돈 준비 안 해놓으면 내 어미랑 같이 땅에 묻힐 줄 알아. 그 말을 끝으로 박 사장 일행은 험악한 분위기를 남긴 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앞집 여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분옥에게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분옥은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민수가 기어오듯 다가와 분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진정한 절망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체 빚, 매일같이 이어지는 협박, 그리고 그 압박감에 못 이겨 결국 어머니를 버리고 고험금을 타내려 했던 자신의 끔찍한 계획까지. 그의 고백은 두서없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분옥은 아들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분노도 슬픔도 지나간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비가 눈을 감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어찌 나한테. 그러다 문득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흰 구렁이의 모습이 어렸다. 자신을 지켜주던 그 따뜻하고 거대한 존재.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신을 건져 올린 희망의 동아줄이었다. 분옥은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벼랑 끝에 몰려 이성을 잃었던 어리석은 아들. 하지만 결국은 제 어미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나약한 인간.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민수야, 그날 밤 산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분옥은 간밤에 겪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다. 자신을 찾아온 거대한 흰 구렁이 이야기, 그것이 죽은 남편처럼 느껴졌던 이야기, 그 온기 덕분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야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꾸짖음보다 더 큰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 아비가 죽어서도 이 어미를 지키고 있었던 게야. 내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차마 눈을 감지 못했던 게지. 민수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니가 겪었을 공포와 추위,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기적 같은 이야기. 그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끔찍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았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닫혔던 모자의 마음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희미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의 용서였고 죽어서도 아내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으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의 온기였다. 박 사장이 남기고 간 공포는 현실이었지만 모자에 눈물 섞인 화해는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앞집 여인의 도움으로 그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박 사장의 불법적인 협박과 폭행에 대한 증거를 모아 법의 보호를 요청했다. 물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민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 빚을 갚아나가기로 했다. 번쩍이던 차도 얼마 남지 않았던 허울뿐인 사업체도 모두 정리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민수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 대신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막노동을 시작했다. 거칠고 힘든 일이었지만 땀 흘려번 돈으로 어머니를 위한 따뜻한 밥 한 끼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반지하 월세방은 여전했지만 그곳을 채우는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퀴퀴한 절망의 냄새 대신 서툴지만 정성껏 끓여낸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민수는 변했다. 말이 없던 그는 퇴근 후 어머니의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분옥은 아들의 투박하지만 따뜻해진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평의 고향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남편의 무덤 앞에 선 분옥은 아무 말 없이 봉분만 어루만졌다. 민수는 어머니의 등 뒤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어머니를 제가 해치려 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죄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분옥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날 오후 모자는 오랜만에 고향집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다. 분옥은 자신을 버렸던 그리고 자신을 살렸던 그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것은 남편에게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신비로운 존재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다. 여보, 걱정 마. 이젠 우리 아들도 참 착해졌어. 당신이 지켜준 덕분이여.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한평생의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삶은 고되고 때로는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의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부모의 내리사랑은 자식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끝이 없으며 때로는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풍요가 아닌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따뜻한 온기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한 줄기 빛을 이길 수 없듯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다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상처받은 나 자신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위대한 치유입니다.